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관심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먼저 적봉 류경훈 전문가님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바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요즘 이제 뉴스를 보면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안이 아침 이제 개장할 때쯤에 공개가 돼서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제 복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 바로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붙을 정도의 그런 이제 정책들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나온 것들을 보면은 이제 어떤 굉장히 뭐 한 가정이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는 암에 대한 그런 어떤 지원책들 이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들이 기존에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미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까지 거의 한 3, 4거래일 연속 바이오주 그리고 제약주들이 동반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이 문재인 케어에 그 포함되는 종목임과 동시에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이 들어오는 게 동시에 캐치가 돼서 종목을 좀 선정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있어서는 좀 같이 보실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아직 상장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앱클론이라는 종목이 이 회사랑 마찬가지로 이제 암 치료제를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이제 이 종목을 좀 이제 같이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제 오늘 종목 이제 레고캠 바이오 이 종목 이제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수급이라는 부분을 요즘에 제가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종목들이 실제 가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뭐 중소형주, 특히 이제 시가총액 1,000억 원 이하대 종목의 경우는 워낙에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만 사도 올라가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적어도 3, 4천억 원대 위쪽에 있는 종목들은 그 정도 수급 가지고 쉽게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필요한데 이 레고캠 바이오는 정책 수혜주 플러스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을 받은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설명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매매 관점에서 그 가격적인 전략들을 잡아 드릴 텐데 이거는 화면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이 작년 이맘때쯤에 주가가 5만 원대 위에 있던 종목입니다. 5만 1,000원까지 갔다가 그 위로 이제 완전히 반토막 구간이 2만 5천 원까지 조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지금 저점에서 살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종목을 누가 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방산주에 물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실제 이 종목은 오늘도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지금 매도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누적 수량으로 봤을 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순매수였다가 오늘 이제 그 매도세가 이제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올해 외국인 기관들 특히 사모펀드 쪽에서 약간 수상한 그런 매수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다른 이제 제약주보다도 일단 레고캠 바이오를 선택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일장 들어가실 분들은 항상 아실 겁니다. 시가 이하로 여유 있게 천천히 편입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4만 원 부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의 경우는 34,500원 구간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케어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 수급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긍정적이다라고 하셨죠. 매수 가격은 내일장 시가 이하이고요.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4,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또 강태공 정선호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 종목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저는 일단은 어차피 남은 기간 일주일이기 때문에 빠르게 최대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신규 상장주를 좀 들고 왔습니다.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이제 덕우전자라고 하고요. 이 덕우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청량률 자체가 578대 1 정도 청량률을 기록하면서 이번에 추가 상장이 되었는데 이 578대 1이라는 경쟁률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500으로만 계산해도 500대 1로만 계산해도 공모가가 15,500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청량받으려고 한다면은 770만 원 투자해야 겨우 2주를 청약받을 수 있는 그런 경쟁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이 덕우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청량률이 모였다, 그만큼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스마트폰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듀얼 카메라 관련 이런 업종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덕우전자가 저번 분기까지는 작년까지는 좀 실적이 좀 부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듀얼 카메라가 일단은 수혜를 받으면서 이 덕우전자가 그 수혜주로서 우뚝 서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출 증가와 함께 상장되자마자 실적 증가 같은 이런 공시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 덕우전자를 기업을 좀 알아본다고
된다라고 하면은 이 더구전자를 좀 키워낸 게 2012년도에 거의 애플입니다. 네. 2012년도부터 애플에 이제 계속적으로 부품을 납부하면서 이 애플이 뭐 거의 키워냈다라고 봐도 무난할 정도로 애플과 좀 연관이 있는데 이 제일 중요한 건 애플이 최근에 아이폰 관련해서 이제 출시가 이제 기대감이 있죠. 출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기존에는 이미 다 알던 종목들이고 이 아이폰 관련 수혜주로서 최신으로 새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은 이 더구전자가 가볍게 상한가는 한번 터치해주고 내려오지는 않을까 예상해 보면서 저는 이 더구전자를 편입을 할 거고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일봉을 보면 편입할 구간이 도저히 안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분봉 차트로서 저희가 들어갈 거고. 자, 분봉 차트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오늘장에서 대략 어제부터 오늘장까지 하면서 넉넉하게 16,500원에서 한 15,800원대 정도에서 매집 단가를 돌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고점이 한 16,500원 이하에서 여유롭게 편입을 한번 시도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목표가로는 한 2만 원 정도까지 뭐 일봉상의 그 차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얼마까지라고 확정은 못 짓겠고요. 한 20% 수익률 정도면 만족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 2만 원 정도까지만 깔끔하게 바라보고 손절가는 15,000원 정도로 편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따끈따끈한 새내기 주이기도 하죠. 더구전자. 매수 가격은 16,500원 이하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5,000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적봉 유경훈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 이제 그 북한 미사일 이슈가 이제 종료가 아직 되진 않았지만 이슈가 있었던 이후로 이제 바로 반대되는 종목들을 찾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자꾸 쏘고 이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드 배치가 사실상 이제 명분이 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따른 어떤 중국과의 관계 악화 그리고 한류 관련주의 뭐 약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들을 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 영역에 있어서는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엔터주의 경우는 그다지 타격이 생각보다 좀 크지 않았다는 부분들 자료들이 있어서 오늘 SM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SM이라는 회사는 이제 주력 그 이제 연예인들이 원래 이제 뭐 소녀시대라든지 이런 뭐 연예인들 뭐 동방신기도 있고요, 슈퍼주니어도 있는데 그 동안에 이제 그 남자 멤버들이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서 공백 기간이 좀 있었으면서 그 사이에 이제 사실 소녀시대도 이제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매출 공백들이 있었던 부분인데 네. 이번에 이제 동방신기 슈퍼주니어의 어떤 컴백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떤 그것도 회복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주가도 그거에 따라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어서 일단 이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주가 위치를 한번 좀 보고 넘어갈 텐데요. 올해가 넘어가던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하고는 이제 재작년, 그때쯤 재작년 말 그리고 작년 초쯤에 주가가 한 5만 원 근처까지 갔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올해 3월 달에 최저점이었던 2만 원대까지, 2만 1,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완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그런 바닥을 치고 지금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사실 이제 이 시점에서 사드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류 관련주로서 이 종목은 못 올라갔어야 정상인데 네. 이제 소리 없이 이제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 이제 수급을 보면 오늘장만 보더라도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어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그러다 어제까지는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이 종목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엔터주들은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기관들이 이끄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모습으로 보고 실제 최근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현재 오늘 종가, 그러니까 어제장 기준으로의 시가총액이 6,600억인데 시가총액 1조 원대를 보고 있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 적어도 한 50% 이상은 상장을 해야 그런 부분들이 도달하기 때문에 어떤 주가에 대한 부분들도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전략 간단합니다. 매매 전략 오늘 종가가 31,400원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요. 네. 내일 시가 이하 편입 권해드리고요. 목표가는 35,000원 구간.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28,500원으로 설정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 사드 우려에도 굳건한 흐름이 예상된다 하셨죠. 그 가운데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SM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매수 가격은 내일 시가 이하이고요.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8,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또 이어서 강태공, 정선호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 모베이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앞서서는 아이폰 관련 수혜주를 좀 보겠다라면은 이번엔 갤럭시 노트 관련해 가지고 과거 이제 상한가 이력이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모베이스를 이제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또 본다라고 하면 모베이스 자체가 이제 과거 2016년도에 이제 갤럭시 노트 관련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가볍게 상한가를 터치하고 내려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전에 한번 과거 묶였다고 하면 우리는 테마성이 너무 강하거든요. 이 종목은 한번 문재인 대통령 관련주였다, 안철수 관련주였다 이런 관련주를 엮여버린다고 하면은 끝까지 이 종목은 수혜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베이스 역시 이번에도 갤럭시 노트 AC 나오면서 관련 수혜주로서 상한가 정도 한번 또 터치해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모베이스 같은 경우가 과거에 이제 그 갤럭시 노트 관련 수혜주로서 계속해서 고점대를 뚫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한번 강력하게 고점대를 뚫어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죠. 전고점대를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흐름을 가져가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추세를 돌리는 모습이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제일 잘하는 패턴, 전고점대를 지지, 횡보, 그다음에 강력한 반등, 그런 패턴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보통 종목들이 추세를 돌리면서 강력하게 상승하는 구간이 60일선을 한번 돌파를 했을 때 상승하는 구간이 되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모베이스 같은 종목은 60일선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종목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제 60일선 때 지지 라인을 종가 관리해 주는 게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베이스가 60일선을 끝까지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점은 단기간에 시세를 주기 위한 좀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베이스라는 종목이 이번에 갤럭시 노트 8 관련 수혜주로서 또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저는 이 모베이스는 시가 이하에서 가볍게 편입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목표가는 이제 제가 이거 목표가는 이거를 잘못 적었는데 10,000원 정도까지 네. 지금 그 하단에 보시면은 좀 잘못 적혀 있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까지 강력하게 가지고 가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이제 7,000원 정도까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모베이스였습니다. 매수 가격은 시가 이하이고요.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7,000원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총 4개 종목을 자세하게 살펴봐 드렸는데요. 이 상대방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없는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좀 서로 다른 성향의 종목들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도 많이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적봉 유경훈 전문가님은 또 강태공, 정선호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두 종목 가운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좀 질문해 주시죠. 일단 이제 신규 상장주를 선택을 하셨어요. 예. 그죠? 이제 더구전자를 선택하셨는데, 물론 이제 종목이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애플의 수혜를 받았던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사실 그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이제 로또라 그러죠. 한번 잘 적중하면은 이제 엄청난 수익이 있지만, 반대로 예상대로 가지 못하면은 또 이제 앞으로 막 수개월 동안 횡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더구전자의 경우는 아실 테지만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손절가를 꼭 지키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신규 상장주도 좋지만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좀 정직하게 지금은 매매를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구전자 너무 리스크가 크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네, 맞는 말이에요. 아까 그 말씀 주셔서 제일 와닿았던 게 거의 네. 로또 같은 종목이지 않나, 신규 상장주는. 예. 근데 실제로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쪽박바라는 사람도 없을 거고, 네. 주식하면서 다들 로또 같은 확률을 바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 적풍 전문가님 말씀처럼 손절가만 그 놀이동산 가도 뭐 롤러코스터 타셔도 괜찮습니다. 이 안전벨트가 있다는 게 딱 확인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타고 즐기잖아요. 이 그 더구전자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한다, 뭐 급락을 한다. 그냥 여유롭게 손절가라는 이 안전벨트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요, 그냥 그 구간을 즐기시면 된다고 판단하면서 저는 그렇게 설명 좀 드릴게요. 예, 뭐 조금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지만 손절가만 안전하게 지지를 해준다면 걱정 없는 종목이다라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반대로 또 강태공 정선호 전문가님은 적풍 유경훈 전문가님의 종목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질문해 주시죠. 그렇죠. 저는 이제 적풍님이랑 이제 2주차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종목 가져오는 게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좀 마음에 들어요. 실제로 뭐 좀 비난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예. 뭐 수급도 괜찮고, 예, 수급도 괜찮고 예, 차트상으로 봐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뭐 굳이 네. 제가 뭐 비난을 해야 되니까 좀 얘기를 한다고 하면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네. 예, 저는 제가 조금 제 편의상에서 안 좋아하는 거는 이 엔터주예요, 엔터주.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SM에서 예. 이제 뭐 소녀시대도 솔직히 한물 간 거 맞습니다. 이제 뭐 남자 연예인들도 뭐 복귀한다고 하는데 예. 저는 이 엔터주를 제일 안 하는 이유가 진짜 엔터주 같은 경우는 그 제일 못 믿을 게 사람이라고 그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진짜 예. 뭐 남자 연예인이 복귀해가지고 뭔 행동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갑자기 한날 밤에 뭐 남자 연예인이 뭐 좀 불미스러운 행동이 있었다. 예. 그날 뭐 급락할 수도 있는 게 이런 종목인데 너무 이런 사람을 좀 믿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면은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떤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우려감도 네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떠세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뭐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렇죠. 2년 동안 이제 군대에 갔다 왔기 때문에 네. 이제 사회가 좀 그리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일단 역시 제 종목도 목표 손절가만 잘 지키시면은 예. 그런 리스크에서도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 4개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높은 수익률 기록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법 강의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적풍 유경훈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셨는데요.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어떤 건지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사실 이제 뭐 올라갈 자리에서 사고 싶지 내려갈 것이 보이는 자리에서 사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바로 이제 딱 샀을 때 그 자리에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자리를 우리가 이제 맥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거기가 이제 급소, 뭐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맥점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이 자리가 맥점이야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자리가 맥점이다라는 걸 좀 가르쳐드리고 싶고요. 네. 짧은 강의 시간이지만은 네. 좀 최대한 압축해서 맥점이란 무엇인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북 유경훈 전문가님의 강의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두 전문가님의 수익률 배틀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